어, 자, 뭐 포트폴리오 지문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아니면은 콜옵션, 풋옵션 지문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보니까 사실 이 콜옵션, 풋옵션 이해하면은 간단한데 이해를 하기까지가 어려운 거지. 이해하면은 전혀 어려울 거 없는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일단 콜옵션, 풋옵션 이야기하기 전에 지문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대신에 어떤 자산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파생금융 상품을 봐야 확실하게 이 지문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22, 23, 24, 25번 책에서 이렇게 네 가지 문제, 네 개 문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24번 뭐예요? A와 관련된 문제 여기. 그리고 25번 뭐죠? B와 관련된 문제 여기. 그리고 22번, 23번. 22번은 간단한 사실 확인 문제고 23번은 응용 문제죠. 근데 이 24번, 25번에 A랑 B가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문의 절반이 넘는 이 분량에서 이 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해결이 됩니다. 일단 지문을 보시면은, 자, 뭐 제가 지문 해설은 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이거 그렇게 막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가지고 간단히 핵심만 요약하고 갈게요. 자, 경제 분야에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각종 금융산, 여기서 보시면 집중하셔야 될 부분이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그냥 포트폴리오는 그 사람이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가, 뭐 은행에 예금 얼마, 주식 얼마, 채권 얼마, 뭐 외화에 얼마, 아니면 어떤 주식 A, 주식 B, 주식 C, 보통 주식에서 많이 쓰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는 좀 더 크게 이야기한 건데, 보통 주식 투자자들이 자기 포트폴리오라고 하면서 뭐 삼성전자에 얼마, LG화학에 얼마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산 투자한 거를 말하는데, 그냥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내가 내 돈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투자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게 포트폴리오인데, 자산의 특징 중에 수익성, 위험성, 유동성이 이렇게 측면에서 나름대로 특성을 갖는다라고만 했잖아요. 1문단을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수익성, 이게 위험성, 여기가 유동성이에요. 근데 수익성, 위험성의 첫 번째, 두 번째라는 말을 안 하고 유동성에서 세 번째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내용을 건성건성 보고 넘어간 학생들이라면 갑자기 세 번째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좀 어려울 만한 건데, 어려울 만한 거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이해가 필요하겠다. 만약에 얘가 금융자산의 수익성, 얘가 지금 수능 완성에 19학년도 수능 완성에 이 기대 수익이 아니죠. 기대값이라는 개념이 두 번이나 나왔어요. 유형연습에 한 번, 그리고 유형연습의 그 기대 효용과 보험계약 관련된 지문에 한 번, 그리고 여기서 실전 1회에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기대값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사실 계산하기 쉽단 말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출제자고 니들 기분 더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이 기대 수익을 어렵게 낼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지문에서는 15만원 3분의 1, 15만원 3분의 1, 그리고 9만원 3분의 2라고 해가지고 기대 수익을 계산하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 같으면은 15만원 8분의 1, 14만원 8분의 2, 13만원, 아니다, 6만원
8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5만원 8분의 2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섞어가지고 내겠어요. 이러면은 조금 더 기분이 나쁘겠죠.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렇게 나온다면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일단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수익률과 변동이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기대 수익률이 5%로 똑같지만 이것도 똑같이 유형 연습에 그대로 나온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똑같이 기대 효용 그 유형 연습 몇 페이지냐? 70페이지 전후쯤에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기대 수익이 똑같지만은 변동폭이 큰 애가 위험한 애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위험한 것을 피하기 때문에, 사람은 위험한 것을 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자산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대 수익이 같더라도 변동폭이 좁은 녀석을 선택할 것이다. 그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안전하다는 개념은 효용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고 효용 개념 같은 경우에는 유형연습 지문에 설명할 때 알려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거예요. 2분의 1 확률로 내가 내 자산이 2분의 1, 아니, 2분의 1 아니야. 자산이 1000만원이에요. 근데 어떤 투자를 해요. 근데 이 투자가 올인이어가지고 망하거나 성공하거나 둘 중 하나야. 2분의 1 확률로 만약 성공한다면은 플러스 1000만원이 돼요. 그런데 망하면은 마이너스 1000만원. 나는 그냥 알거지 신세가 돼가지고 내 집도 다 잃고 떠돌아다녀야 되는 처지가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 A라는 투자안이 있고 B라는 투자안이 있다고 봐요. B라는 투자안이 있는데 얘는 2분의 1 확률로 100만원을 벌어요. 대신에 실패를 해도 100만원 밖에 안 잃어요. 그러면은 어디에 투자를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뭐 난 도박 좋아하니까 여기다가 해야지 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네 수중에 네 지갑에 1000만원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상황이 온다면 너는 절대 이 A라는 것을 선택하지 못해. B를 선택하게 될 거예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가상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은 도박 가능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 주머니에 진짜 이 돈이 들어있으면은 절대로 2분의 1 확률로 다 망해버리는, 요걸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라는 말은 사실 뭐 언제나 통용되는 말은 아니지만은 웬만하면은 선택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게 게임이나 아니면은 뭐 게임 속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이것은 나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더 안전한 자산을 선택하게 됩니다. 더 안전한 투자를 선택하게 돼요. 그게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유동성이다. 유동성은 뭐냐? 현금으로 유동성이 가장 좋은 유동성 개념도 경제학 개념인데, 어찌됐건 유동성이 가장 높은 애가 현금이에요. 현금이랑 가까울수록 유동성이 높은 애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가장 유동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필요할 때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유동성이 높은 거.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현금으로 쉽고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유동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여기서 봐줘야 되는 게, 기대 수익률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세금을 고려한 세후 수익률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추가적인 개념을 다 하나씩 줬네요. 위험성이 작은 금융상품일수록 수요가 더 클 것. 이건 방금 이야기한 거고, 어떤 자산은 위험이 클수록 수익률이 높아진다. 더 위험할수록 더 수익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투자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데 대한 대가의 성격으로 제공되는 추가적인 수익률을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유형 연습에서
보기 문제에서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낼 의사가 있는, 낼 용의가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요것은 보험 가입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사실 똑같아요. 만약에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투자자는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죠. 그렇죠. 투자자는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죠. 만약에 일반인과 보험회사라고 생각을 해봐요. 보험회사가 왜 보험을 팔까요? 돈을 벌려고 보험을 파는 거고, 그리고 일반인은 위험을 피하려고 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투자자는 누구예요? 보험회사죠. 이 보험회사가 이 사람한테 받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합리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금액, 자기들의 손익분기점 이상의 금액을 이 보험 가입자한테 보험료로 받아낸다면 그것은 추가적인 수익이기 때문에 바로 위험 프리미엄이죠. 요것은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가 위험을 피하기 위해 낼 의사가 있는 금액은 다른 말로 하면은 보험회사가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얻는 추가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유형연습 쪽 잘 풀었으면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이게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고, 근데 왜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두 번 했지? 할 게 없었나? 암튼 그렇게 이제 읽어주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첫 번째 문제는 생략했어요. 쉬운 문제라서. 두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까지 여기까지 보고 풀라 그랬죠.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 이거 보세요. 바로 그대로 계산할 수 있게 나오죠. 자, 그러니까 나라면은, 이게 3점 문제라면은 확률을 서너 개를 줄 거라고. 여기서 두 개만 줬잖아. 계산을 그냥 해주시면 돼요. 계산을 그냥 해주시면 되는데, 2분의 1로 원래 5만원인데 2분의 1로 6.5, 그리고 2분의 1로 4.5, 뭐예요? 플러스 1만이고 마이너스 1만이죠.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기대 그건 얼마예요? 아니다, 큰일 날 뻔했네. 플러스 1.5로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0.5로 그거죠? 그럼 뭐야? 7,500. 얘의 기대 수익률은 7,500원. 얘의 손해는, 얘는 아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너무 어렵다. 아닌가? 맞나? 이거 맞나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 맞죠? 플러스 1.5 마이너스 0.5니까 둘 다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1에 마이너스 1에 2분의 1이니까 5.5. 얘의 기대 수익은 5,000원이죠. 그쵸? 그리고 한편 D의 경우에는 C가 이거고 D는 뭐죠? 2분의 1로 7.5, 그리고 2분의 1로 3.5 플러스 2.5고 얘는 마이너스 1.5죠. 얘도 결국 플러스 1이고 얘도 5.5죠. 걔도 기대수익이 똑같네요. 자, 기대수익 똑같으면은 우리는 방금 전에 봤던 개념을 바로 여기다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대수익률이 똑같은데 변동폭이 더 큰 애는 위험한 애죠. 그럼 뭐예요? D가 더 위험한 애입니다.
D가 더 위험한 애예요. 그리고 D는 거래량이 적어 현금화하기 매우 어렵다. 유동성이 적절한 거 찾는 거고요. D가 유동성이 뭐예요? 낮은 거죠. 현금과 가깝지 않은 애니까 유동성이 낮은 애죠. D가 유동성이 높다는 말 틀린 말이고, 위험 프리미엄은 D보다 C에서 커질 것이다. 위험 프리미엄 뭐예요? 위험이 클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투자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데 대한 대가의 성격으로 제공되는 추가적 수익률을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부른다. 위험 프리미엄은 위험할수록 높아지겠죠. 그럼 뭐예요? 더 위험한 상품이 뭐죠? D죠. D에서 위험 프리미엄이 높아지겠죠. 3번, 안전한 자산을 선호하는 투자자가 둘 중 하나에 투자해야 한다면 D를 선택한 가능성이 높지 않겠죠. D가 위험한 애인데 지금 다 위험한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얘랑 얘랑. 4번, 가해 조건이 가격이 6만원으로 올라갈 확률이 2분의 1이면 이거 뭔가 얘네랑 느낌이 좀 다른데 갑자기 계산을 하나 더 하라고 하네요. 얘가 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봐봐, 딴 애들은 이 보기 계산한 것 바탕으로 다 풀게 했는데 갑자기 얜 조건을 바꿔가지고 한 번 더 계산하라 그러잖아요. 뭔가 냄새가 나잖아. 가해 조건이 만약에 6만원으로 올라갈 확률이 2분의 1이며로 바뀐다면 이게 1이 아니라 0이 된다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25가 되겠죠. 52,500원이 되겠죠. 기대 수익률은 C보다 D가 더 높겠죠. 당연히 얘 수익이 낮아지는데 당연히 기대 수익은, 근데 이거는 사실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고 눈으로만 봐도 풀 수 있는 그런 거죠. 3점 문제 치고 너무 쉬운 문제인데. 자, 5번도 봐볼까요? 기대 수익률만큼 수익을 올렸을 때 C의 세금이 1만원이고 D의 세금이 8,000원일 때 세후 수익률은 당연히 D가 높겠죠. 얘네 기대 수익이 똑같은데 다 지금 계산하고 나서 풀 수 있게 만든 문제예요. 세후 수익률은 뭐예요? D는 얼마죠? D는 47,000원이고요. C는 얼마죠? 45,000원이죠. 기본 55,000원 가정했을 때 45,000원이 되는 거죠. D가 높겠죠. 이렇게 풀어봤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풀어봤는데 이제는 이제 24번, 25번 옵션 프리미엄,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것은 살짝 끊고 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궁금해하는 학생들도 있어가지고.